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대한민국 생활체육용품의 절대 강자 스타스포츠. 600여 가지 이상의 운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매니아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배드민턴 의류, 라켓, 가방 브랜드 아테미. 내 피부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테슬라 운동화와 레저 및 스포츠에 도움을 주는 언더레이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조상훈의 뉴스 픽.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향한 야권의 눈길이 싸늘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잠시 뒤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뉴스키드 정승조 아나운서가 전하는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톱7입니다.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405명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빠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어제 애초부터 내란은 없었다며 이대로라면 이 사건은 녹취록 내란 사건이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오늘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 보고자료에서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포스코의 경북 포항본사와 전남 광양제철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습니다. CJ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뉴스톱 7이었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TV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TV 방송 뉴스가 권력에 장악당하고 나서 그들의 감시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면서 더 이상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도 이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벌써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실현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조합원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뉴스 톱7입니다.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405명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빠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어제 애초부터 내란은 없었다며 이대로라면 이 사건은 녹취록 내란 사건이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오늘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 보고자료에서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포스코의 경북 포항본사와 전남 광양제철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습니다. CJ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뉴스톱 7이었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TV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TV 방송 뉴스가 권력에 장악당하고 나서 그들의 감시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면서 더 이상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도 이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벌써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실현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조합원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 대선 다음날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이 직원 김하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집을 찾아가는 거죠. 예. 일을 안 하고. 은행과 카드사 전산이 보통 이게 정산 때문에, 자정 때문에 이제 잠시 멈추거든요. 이를 신데렐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자정 무렵에 저도 뭐 체크카드를 써보려고 해서 결제가 안 돼서 낭패를 보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 카드사들은 밤 12시 무렵에 결제 동장으로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예,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전산을 좀 바꿔야 되는 비용 문제로 쉽게 작업에 나서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각 은행으로부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또 뭐 관련 시스템 마련을 계획을 제출받았고요. 올해 안에 결제 중단 현상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뭐 이 신데렐라 현상을 없애면 24시간 결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걸리던 그 환불 절차가 하루로 줄어들고요.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네. 또 자정 무렵, 편의점에서 좀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제 대기하고, 자정 맞습니다. 마감 시간에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손님들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게 바로 신데렐라 현상이었군요. 저는 새벽에 좀 지방에 가야 되는데 12시에 주유소 결제가 안 돼가지고 좀 낭패를 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체크카드 사용이 이렇게 좀 한결 간편해지면 신용카드보다 좀 사용이 많이 늘겠습니다. 예,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비율이 올해 20%에서 30%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반면에 신용카드는 작년 30%에서 올해 15%로 공제 비율이 떨어졌는데요.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이제 신용카드의 공제 비율을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가 5장 정도 되는데 이 신용카드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있는 돈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이제 주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뭐 자기 계좌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뭐 신용카드보다는 훨씬 자기 자금 사정 이런 거 좀 감안하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군요. 다음 소식은요? 예, 올해 봄에 일어났던 농협 전산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한번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융기관의 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현대캐피탈이나 뭐 삼성카드 등 대형 금융사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고객정보 유출로 뭐 홍역을 치르고 막 그랬었는데요. 예. 뭐 금융기관이 그동안 고객 정보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좀 대책이 나왔나요? 예.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면
최고 경영자, CEO라고 그러죠. 이걸 예. 해임할 수 있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건데요. 또 금융기관과 상담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 흔하게 이렇게 불러주거나 써주곤 했던 대표적인 고객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 그간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 징계를 받거나 금융사에 대한 경고 내지는 징계로 끝난 것보다는 훨씬 강화된 조치입니다. 예, CEO를 해임한다니까 강화된 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금감원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나 권고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번호 수집과 처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이라고 이제 규정을 뒀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금융기관이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되고요. 개정된 법에서는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금융기관에게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예. 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화 내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주민번호 불러주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이 되겠군요. 예. 예, 다음 소식은요? 예. 지난 6월에 탈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서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른바 이게 세금을 떼먹는 부자들의 명단이 이제 확보됐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좀 입맛을 쓰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예. 국세청은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제기한 역외 탈세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초 조세 피처에 유령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을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확보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조세 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역외 탈세라는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11명의 역외 탈세자 중에는 30대 그룹의 재벌, 코스닥 기업의 사주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뉴스타파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해왔는데, 예. 국세청도 명단을 확보했군요. 예. 어떤 조치 취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중에 일단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가 확인된 11명에게 714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한 인물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를 비롯해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 씨 등 수십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 3국에 정보 공유 합의를 한 뒤 이들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이런 자료에는 조세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총 405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세청은 이 중에 267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끝냈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과 탈세 혐의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겠다고 오늘 강조했습니다. 예.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소식은 환율 관련 내용이네요. 예. 마지막 소식은 환율인데요. 오늘 원화 환율이 4개월 만에 한때 1,100원 위로 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보통 무역 수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알고 있죠. 예.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그러니까 원달러 대비 환율은 어제보다 2원 60전 오른 1,097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에는 1,100원을 넘기기도 했고요. 최근 이틀 만에 12원 이상 오른 것으로 원화값이 1,10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예. 환율이 뛰고 있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최근 시리아 사태가 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런 시리아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원화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원화값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오전 한때 2009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다른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 양상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라고 많이 하죠.
이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 예상되고 있고요. 총 외퇴 중에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퇴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9개월 만에 최저치인 29.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갚아야 될 돈이 없고 좀 오래 두고 갚아야 될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죠. 예. 다만 환율이 오르면서 뭐 수출을 하는 업체나 기업들은 좀 덕을 볼 수 있겠지만 원자재를 수입을 하거나 해외여행이나 송금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유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작용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기훈 기자였습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가 이모저모입니다. 9월 개편과 함께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차례 정가 소식을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를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요. 양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관회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사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요. 네네. 오늘은 일단 처리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 40분 이후부터는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국회 법상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아시다시피 어제 오후 2시 40분쯤에 본회의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 이제 처리가 가능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일단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국회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서 관련 상임위를 개최했던 전례가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여야 사이에 법사위는 열고 정보위는 열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불발됐습니다. 예,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 각 상임위 이제 간사들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입장이 이제 열 수 없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났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이제 정보위 개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예. 사실 다들 TV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열렸었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느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나 기관들을 좀 보호하는 쪽에 무게가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 굉장히 좀 심했다, 정도가 심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국정원 댓글 의혹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촛불 시위로 이어지면서 이런저런 의혹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 아닙니까? 예. 야당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그렇다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권 입장에서는 호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예.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 중에서 사실 경제 민주화 또 복지공약 후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사실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댓글 개입, 불법 대선 개입 이 문제가 사실은 정쟁의
뭐랄까 정치 쟁점화되면서 사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질 뻔하다가 지금 그 문제도 사실상 뭐 쏙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국정원을 뭐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보위 열어봐야 뭐 득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나 정보위 네네. 개최를 그 표결 전에 요구한 거 네네. 이번 수사의 주체가 결국 국정원인 점, 이 점을 좀 감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국정원 개혁 요구가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는 때 대형 공안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예. 내용, 그러니까 수사의 내용 그리고 실제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와는 일단 무관하게 왜 하필 이 시점에 그것도 국정원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공개 수사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의문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는 둘 다 별개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예. 어쨌든 국정원 개혁 요구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좀 수사적인 차원에서 정보위 개최 또 법사위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 간에 뭐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 이제 불발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네.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제 무산된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십니까? 아마 내일 중에는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여의도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오늘 당장이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최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내일까지는 좀 비상대기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뭐 명시적이진 않습니다만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의견을 정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 사실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미적돼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들이 꽤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또 정의당 등 야권 지도부의 발언 수위도 사실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의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김한길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이석기 의원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이 제발로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야권의 입장도 이 문제 계속해서 미적되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내일은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차대로라면 내일 아니면 이제 모레 5일까지는 네.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야권이 이렇게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의원 쪽에 좀 싸늘하다 싶을 정도로 보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 이걸로 한바탕 통합진보당이 홍역을 치렀고 예. 결과적으로 보자면 야권 전체가 굉장한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시중에서 이제 진보와 종북은 구분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종북주의 문제 이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 입장에서 보면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실체적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지는지는 뭐 물론 네, 국정원의 수사 또 검찰 수사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뭐 통합진보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최종적인 실체가 드러날 테지만 어쨌든 작년 이후로 통합진보당 지금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추락돼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뭐 명시적으로 뭐 그들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북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여러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던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끊어야 되겠다. 끊고 뭐 다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지금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이 문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 매듭을 제대로 끊고 가지 못하면 국정원 개혁도 결국 물 건너간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개혁 문제가 사실은 이게 국정원이 지금 이렇게 반격을 가해오는 게 결국은 또 고리로 맺고 있는 게 사실 공안 문제 아닙니까? 종북주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이건 보수층뿐만 아니라 사실 중도층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호소력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종북주의 문제와는 좀 별개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내일 표결 전망으로 한번 가봐서요. 민주당이 이제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체포동의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럴 네네. 경우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죠? 예, 일단 새누리당은 오늘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자리에서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 민주당이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결할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일 텐데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상 민주당도 지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입장을 굳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의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는 사실상 엄포 내지는 여론전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말로는 얘네들 통합진보당하고 손 끊고 빨리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미적대고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는 게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성격도 그런 정치적 의미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동참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선 게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나섰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정보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좀 대응 차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책임론을 또 제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민주당이 작년에 이제 통합진보당과 4.11 총선을 앞두고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추진을 했었고요.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의원들의 당선이 가능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예. 이 점 때문에 결국은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결국은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운 거다. 그러니 책임져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해왔죠. 예. 오늘도 이 지적은 홍문종 사무총장이 또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의원 책임론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어제 본회의 표결 때 사실 문재인 의원이 기권한 것 때문인데요. 어제 본회의 표결 전후 상황이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국회는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회기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 올해는 지금 9월 1일이 휴일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개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2일 날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100일 회기를 채우려면 12월 10일까지 12월 9일에서 하루 더 가서 12월 10일까지 이제 회기로 정하는 그런 안건을 어제 처리를 하려 했었는데요. 본회의에서. 예. 그런데 이제 본회의가 애초에 열린 의도는 당연히 이제 체포동의안의 보고 때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본질적인 이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안건이 보고된 직후에 통합진보당의 김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형식은 사실 그 회기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에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를 결정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지만 실제 내용은 체포동의안을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김미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에 강창희 의원이 곧바로 표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강창희 의원이 그 자리에서 표결을 요구를 할 때 이게 회기 결정에 관한 안건이다 이런 거를 분명히 얘기했으면 아마 기권표가 훨씬 적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가타부터 설명이 없이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곧바로 표결을 얘기하니까 상당수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로 착각을 하고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국회 기자실에서도 여러 기자들이 왜 지금 표결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아마도 물론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회의원이라면 뭐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명확하게 그거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었어야 된다. 뭐 이런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문재인 의원 쪽에서 나중에 밝힌 바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착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을 이제 복역을 하고 중간에 이제 특사로 나왔었죠. 특사로 나오고 또 가석방 상태에서 북한도 갔다 왔었는데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문재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일이었고 어제 기권한 것도 보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인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계속 얘기한 거죠. 예. 통합진보당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혐의 사실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지금 상황 뭐 사면 초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부정경선 의혹 때문에 당이 결국 분당으로까지 갔었고요. 또 지금은 뭐 어쨌든 뇌란 음모 사건, 뇌란 음모 의혹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벼랑 끝까지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도 초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오전부터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를 호소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만 뾰족한 돌파구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까지 지금 등을 돌리고 있고 여론도 굉장히 싸늘한 상황인데요. 이정희 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했고요. 의원들은 대책회의도 가졌고 또 김재현, 김미 의원, 지금 RO 조직원일 가능성에 대한 오늘 추론들이 사실 기사화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까지 밝히는 등 좀 강원 양면책을 모두 쓰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그런데도 좀 별다른 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통합진보당 뭐 일부에서는 이게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이쪽과 좀 절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통합진보당이 정말로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야당 의원들은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예. 이석기 의원이 지난 4월 달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 이런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비밀 자료라고 하네요. 군사기밀이 담겨 있는 비밀 자료여서 국방부는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석기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T-리졸브 훈련 같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내용, 그다음에 대형 공격 헬기 도입 등 그 무기 체계 개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들은 이제 비밀이 포함된 자료여서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전달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최근에 지금 이석기 의원한테 지금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국방위원이 아니면서 굳이 왜 요구했을까 이런 의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뭐 국정원이 그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검찰을 통해서 제출한 그 체포동의 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3월 5일이죠. 북한에서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한 다음에 현 상황을
사실상의 전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아도 조직원들한테 이런저런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3월 달에 이미 지금의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봤고 그렇다면 실제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때 한미 간에 어떤 군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려 했다. 이런 식의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추론보다도 훨씬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고요. 또 지금 국방부에 요구한 이석기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한 4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비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개된 자료, 주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된 것, 군 기지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제출했다고 국방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런 자료조차도 왜 제출했느냐는 그런 비판까지 쏟아졌으니까요. 아마 지금의 정국 가히 이석기 의원 정국이다. 석기 시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요. 예. 지금의 국회 상황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석기가 될지 구석기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석기 의원이 국방위 소속도 아니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부분에 좀 새누리당이나 언론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 자료만 요청하는 건 아닌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석기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이것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훨씬 더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세한 소식 고맙습니다. 목요일날 또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국민 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말씀드린 대로 국회 표결이 내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제기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진보당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야권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통합진보당에서 제명당한 뒤 무소속 부산 금정구의 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청호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호입니다. 예, 오늘 바쁜 일정 보내셨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게 마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여간입니다. 예, 그래도 연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무소속 부산 금정구의 의원이신데 네. 진보당에서 제명을 당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어떤 이유로 제명이 되셨죠? 제가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공론화한 이유로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통합진보당에 계시다가 혁신을 하지 못하고 나가신 이제 정의당 분들 그쪽이 나가시자마자 저를 당지위에 제소를 했고 그 제목은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다라는 이유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 노동자를 비하했다. 제가 이제 삽질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건설 노동자를 비하했다. 그리고 종편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에 나갔다. 이런 이유로 제명을 시켰죠. 예. 그 한때 진보당 당원이셨는데, 예. 지금 이제 국정원이 제기한 내란 음모 사건 좀 보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책을 냈어요. 통합진보당 사살백서,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책을 낸 지 지금 한 20일쯤 됐는데, 예. 그 뒤에 이석기 관련한 분이 이렇게 터졌는데, 제가 책에서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내에 남아있는 경기동부 주사파들은 주사파들 맞고 종북 맞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있는 세력들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틀림없이 큰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책에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보 정치를 가장한 사이비 진보들이기 때문에 투표로서 이 사람들은 다음 선거 때 다 떨어뜨려서 당을 없애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죠. 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낸 책에 그렇게 서술을 하셨다 이 말씀이군요. 네, 20일 전에 나왔습니다. 예. 국정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이석기 의원이나 진보당 인사들의 내란 음모 혐의 어느 선까지가 사실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그걸 아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확신이 섰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팩트예요. 근데 이걸 내란으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내란이라기보다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되겠지만은 이게 내란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이유가 뭐냐? 법률 용어에 보면 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능이라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그건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북한이 그 단서에 보면 북한이 쳐내려올 때 남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기고를 없애고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전화국을 어떻게 한다, 폭파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단서가 있잖아요. 북한이 내려올 때, 남침에서 내려올 때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인데 그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내란 음모가 법률적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이. 그래서 내란 음모는 아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팩트고 사실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보안법은 최소한 위반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가보안법 위반 맞죠? 예. 처음에 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때요. 진보당과 이석기 의원 이게 모든 게 날조고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그렇게만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당의 대응.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고 녹취록이 나오니까 한 거는 맞다. 근데 내가 이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런 발언은 한 적 없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내용도 공개가 되니까 그건 그쪽에서 하는 오해고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한 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정했던 게 원래 이석기 제명시키고 김재현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명을 못 시켰잖아요. 제명을 못 시킨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탈당하신 분들, 정의당으로 가신 분들의 그 안일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이석기가 지금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 한마디로 그 정의당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신 분들이 진보당 내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화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보다는 이미 대의원 전자투표를 해가지고 원래 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제명을 하려고 했는데 폭력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작년 5월 12일인데 그때 못해서 전자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이석기하고 김재현 제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법률이 바뀌면서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따로 모여갖고 전역 의원들이 모여서 그걸 제명에 다시 통과를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김재남 씨가 부결을 하잖아요. 김재남 의원이 부결표를 던져가지고 무효표를 던져서 기권을 해버리는 바람에 부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때 제명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준 거죠. 김재남 의원한테 확신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제명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가 모자라니까 계속 남아있다가는 똑같은 세력을 취급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탈당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탈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던 실물을 보던 사람들이 일 처리를 매우 똑바로 못한 거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예. 그 진보당에서는 이게 국정원에 의한 매수 공작 그 의혹이 있다. 그리고 예. 음모를 제기하고 있고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쪽 사람들이 늘 하는 그냥 수법이에요. 프로파간다고 그 사람들 늘 하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이석기가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가장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양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김인성을 내세워서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유창선을 내세워가지고 그렇지 않다. 부정은 유시민 3여 개가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유창선은 거기에 동조하는 강연을 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당원들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의식을 바꿔놓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김인성 보고서 부분이 이석기 제명을 못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 내부 실력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고 김인성 씨라는 그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된 원인도 되기 때문에 안타깝죠. 예. 그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예.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이 사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시각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하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석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촛불 집회가 굉장히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하는 촛불 집회요. 그렇죠. 예. 대선에 부정을 저지른 건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 방송국에 나가서 언급하고 있고요. 대선에 부정을 저지른 게 맞고 중요한 건 거기에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서장이 그걸 은폐하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부정인 건 맞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단 것까지 맞는데 예. 근데 거기까지는 팩트고 맞는데 왜 그럼 이 시국이냐? 이 시국은 그거는 팩트를 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이석기가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사태를 물타기 하려고 이용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선권과 국정원 건은 대선권과 이석기 건은 별개로 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따로 집회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랑은 같이 집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끊어서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해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예. 이 문제에 통합진보당 당원들, 그기에 동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촛불은 꺼져버려요. 그래서 명확히 통진당과 선을 긋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집회를 하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그리고 정보기관이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박근혜를 당선시키려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촛불 집회도 분리해서 개최를 해야 된다. 네. 통합진보당이 따로 집회를 개최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진보당 쪽은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미 이런 문제를 예견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미 블로그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지난번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자기들이 그걸 희석시키고 이석기 사태,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있을 때 폭력 사태들을 무마시키고 사람들한테 희석시키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그 촛불에서 분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자기네 비례대표 부정선거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어떻게 박근혜의 대선 부정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비례대표 선거 부정 맞거든요. 박근혜 대선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는 나무란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
그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국정원 또는 진보당 중에 하나는 이제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진보당의 미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 사태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석기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팩트고요. 그걸 이용해서 박근혜가 이 사태를 자기들이 하야를 해야 될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터뜨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정당뿐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동아 채널A에 나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비난을 했었는데 저는 다른 곳에 나가고 싶었어요. 시사인에도 연락을 했고 한겨레에도 했지만은 모든 언론 인터뷰를 제가 한 70여 군데를 받았었는데 다 했는데 단 한 번도 시사인이나 한겨레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당신들한테 정보를 주겠다, 취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정희를 주둔하는 글을 썼었다고요. 그냥 진보가 살려고 하면 제대로 된 언론이 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진보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빨갱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졌고 저는 이런 문제가 터질 거라고 세게 예견을 했었는데 이번에 터졌을 때 그 사람들,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80년대의 주체사상제 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는 명확히 분리를 해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보는 계속 하장될 뿐이고 매도될 뿐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때 이제 진보당에 몸담으셨으니까, 뭐 애정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진보당에 대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계속 거기를 진보당 하는데 뭐 약행이라서 그걸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긴 진보 아니고요. 사입이 당일 뿐이에요. 사입이 진보일 뿐이고요. 그냥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듣기 편할 것 같고요. 예. 통합진보당 제대로 되려면 그 안에도 통진당내 주사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번에 이걸 뭐 업무다 탄압이다라고 하지 말고 명확히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난 뒤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 해산해야 됩니다. 근데 외부의 국회나 아니면 정보기관에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산이 당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산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끊어내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재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부산시 금정구의 이청호 의원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몸담았다가 지금은 이제 무소속인데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국회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심의 과정에서 평원 표기 수정 요구를 빼고도 무려 479개나 내용 수정을 요구받았고 집필자 자체 수정 항목만 248개, 최종 제출본에서도 83개 자체 수정이 요구돼 수정 요구만 총 810개에 달해 다른 교과서의 수정 요구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와 편향이 심해 엉망이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가 통과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함께 우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그러면서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와 교과서 제작사인 교학사 사이의 커넥션에 주목하는데, 그러니까 교학사는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판과 무관한 종편에 8억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진일 행위가 명백한 동아일보 사주를 항일 인사로 미화했는데, 채널A도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하는데, 6월 4일 김광연의 탕탕평평. 교학사에서 이게 나왔는데 교학사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협박 전화가 하루에 지금 수백 통 가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니들 그런 교과서 만들었냐? 이 뭐뭐뭐뭐 할 뭐뭐더라. 뭐뭐뭐뭐 할 놈들아. 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실제로 수백 통에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교학사 실무자들은
이거 우리 교과서 하지 말자. 네. 이거 그냥 드롭하자라는 얘기까지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 경영진들은 이제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좀 이런 이거 황당한 험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아주 꿋꿋한 원칙을 세우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역사 교과서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중요하고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퍼지는 거가 안 좋다라고 여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기존의 국사학계의 주류, 저는 국사업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사업계의 주류 풍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극악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건 사실 악질적 반응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이런 것을 믿을 정도로. 그것도 새누리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은 아닐 겁니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은 아니죠. 그냥 의원이죠. 최고위원이에요. 유수택 씨가. 근데 최고위원이, 호남계 최고위원인데 이 양반이 이 헛소문을 믿고 새로 나온 교과서에서 지금 5.18을 폭동으로 다뤘다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격분을 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다가 그거 아닌데요? 이 말 듣고서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오늘 사과하고. 역은 야근, 뭐 진보든 보수든 자든 우든 제발 팩트 사실에 대한 것만은 좀 확인을 하고 나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김광현 씨가 팩트 이야기를 하는데 김광현 씨가 할 말은 아니지요. 김광현 씨가 이 말을 하기 며칠 전인 5월 21일 채널A 종합뉴스 중 일부. 저희 채널A는 지난 15일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과 종합뉴스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의 탈북자 김명국 씨의 증언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증언의 요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행 중이던 지난 1980년 5월 23일 광주에 침투해 활동하다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마음을 다친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광주 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환율 정보 관련 우리 임 기자님이 그 소개하면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적대로 원화 가치가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한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라면 앙케이트 의견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라면 앙케이트는 여러분 대선 다음날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이 직원 김하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주요 기사로 보도가 됐지만은 이런 문자 메시지였죠.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대선 전에는 다른 문자도 보냈었는데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